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신을 보면 점점 중국 반도체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가장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4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300조 원을 투자해서 단숨에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거대 국영기업을 몇 개씩 설립하자 곧 한국 반도체가 추월당할 것처럼 수선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지 5년을 훌쩍 넘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국 반도체는 여전히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오늘 니케이에는 칭하유니 그룹이 일전에 계획으로 발표했던 D램 공장을 올 연말까지 짓기 위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이며 2022년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항상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만 있을 뿐 실제 성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2022년 스마트폰용 D램 양산에 성공하려면 지금쯤 PC용, 노트북용 D램 양산에 관한 소식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니케이 기사도 칭하유니가 지난해 연말 일본 엘피다에서 CEO를 역임했던 사카모토 6개월을 수석 부사장으로 영임했던 사실을 또 리바이벌 하면서 이 사카모토가 일본에서 100명의 설계 분야 인력을 영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입한 100명의 설계 연구원들이 D램 분야에서 중국 반도체를 도와줄 역군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카모토는 지난 2008년 치킨게임 당시 엘피다의 CEO로서 당시 삼성과 하이닉스에 처절하게 패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엘피다는 회사가 공중분해돼서 지난 2013년 히로시마 공장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자산이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됐고 대만에 있던 타오위안 공장은 렉스칩에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 반도체의 자산이 대만과 미국으로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D램에서 남아있는 일본의 유산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카모토는 지난해 연말 칭하유니 그룹에 가기 전에 2016년부터 중국의 다른 D램 기업인 허페이 창신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허페이 창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로드맵만 보면 허페이 창신은 지금 8기가비트 DDR4 D램을 양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신에서는 허페이 창신이 D램 양산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비용 문제에 직면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기사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사카모토가 근 3년 이상 허페이 창신에서 적을 두며 읽어놓은 업적은 초라할 뿐입니다. 허페이 창신은 아마 자유주의 체제의 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를 맞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허페이 창신의 위기를 보면 칭하유니 그룹에서 다른 무언가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에서도 D램은 미국이 집중 견제하는 분야고 제조 공정에서 미국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일본에 뛰어난 D램 설계 인력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미국 장비 규제로 제조 공정을 제대로 구축하기도 힘든 D램에서 중국 반도체가 의미 있는 진전을 해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삼성이 지난 1983년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회사가 10여 곳이나 됐습니다. 그만큼 아직 붙어볼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단 3개 회사가 95%를 먹고 있는 시장이 바로 D램입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삼성이 진출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삼성 진출 당시 회로 손폭도 1000나노였습니다. 지금은 100분의 1 수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 기술 자체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의 제조 분야 내공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장비를 갖고도 수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미국 장비가 제대로 공급조차 안 되면 경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마 미중 무역 분쟁에서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중국 D램 회사 중에서 조만간 문을 닫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도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절매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 반도체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포기하는 반도체 회사는 조만간 나온다는 뜻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CN테크 포스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SMIC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Q&A 형태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SMIC가 14나노 공정을 사실상 14나노 이하 공정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서 질문에 답한 주체는 SMIC가 아니라 중국의 구옥신 증권사입니다. 이 증권사가 답했지만 SMIC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면 간접적으로 SMIC 의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는 질문과 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MIC는 7나노, 5나노로 이동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7나노 칩 설계에는 3달러 이상, 3억 달러 이상, 그리고 3나노 GPU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7나노 이하로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가 많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팹리스가 별로 없는 만큼 파운드리도 많을 필요가 없다면서 7나노 공정을 포기한 글로벌 파운드리 UMC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SMIC가 7나노, 5나노를 할 여력이 안 되는 회사라는 금융투자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이 답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7나노 파운드리부터는 ASML의 EUV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TSMC는 7나노 공정을 EUV 장비 없이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파운드리 최고 기술 기업인 TSMC나 가능한 얘기죠. 공정 기술력이 삼성전자는 물론 글로벌 파운드리 UMC에도 못 미치는 SMIC가 EUV 장비 없이 첨단 공정인 7나노 공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장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ASML의 EUV 장비는 미국 규제로 SMIC에 입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SMIC는 자신의 기술 공정 구축이 가능한 마지노선을 높이 잡아도 10나노 정도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MIC가 올 연말 7나노 공정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외신은 중국 특유의 가장법을 있는 그대로 100% 인정한 것일 뿐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